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야. 실전 앞에서 쫄지 말자. 형사사건의 모든 걸 시원하게 알려주는 실전 변호사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갑자기 바뀐 배경에 이게 뭔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오늘 술술 풀리는 썰 촬영을 위해 가지고 저희 오목교역에 위치한 청담이상이라는 이자카야에 왔고요. 청담보쌈 세트라는 거를 시켰고 지금 음식이 나오기 전에 먼저 술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오프닝을 하고 이제 술을 한 잔씩 하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촬영을 좀 하자 이래가지고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리얼 변호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그거를 쭉 이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고 제작진들도 각자 저마다의 이유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약간 술에 힘이 필요해가지고 술을 좀 먹어야 텐션이 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좀 마시고 시작을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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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다들 고생했어요. 그래서 20대 때 얘기를 진짜 20대 초반부터 하자면 제가 나온 학부가 정경학부예요. 저희 친구들이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공무원 중에 약간 고위공무원을 뽑는 시험인 거죠. 저랑 친한 친구들도 다 행정고시 준비를 하니까 저도 약간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나의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내가 굉장히 약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나의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걸 국가를 위해서 쓰겠다.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행정고시 1차가 피셋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앉아가지고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하는 시험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유형에 특화된 사람은 그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험을 내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쳤는데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왔고 바로 통과를 해버린 거야, 행정고시 1차를. 그러니까 2차 시험장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들어가고 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쓰고 나오고 이랬는데 어쨌든 나는 행시에 소질이 좀 있나 보다 1차를 이렇게 쉽게 되는 거 보니 아니지. 전혀 아닌데 2차 시험이 진짜 시험인데 그때는 그냥 어렸으니까 잘 몰랐던 거지. 그렇게 1차 시험이 항상 좀 잘 나왔던 바람에 행시에 한 3년 정도 허송 세월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행시를 관두는 거랑 거의 동시에 어떤 언론사 인턴을 썼어. 근데 괜찮은 것 같다, 재밌는 것 같다. 왜냐면 저는 글 쓰고 이러는 거를 워낙에 그 전에도 좋아했기 때문에 남은 뭐 4학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언론고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인턴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고시 준비를 하고 다 뚫고 최종까지 갔는데 거기에서도 떨어지는 일이 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언론사 준비를 해보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아시겠지만 언론사 최종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언론사 기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많이 뽑아봤자 10몇 명이고 적게 뽑으면은 3명, 5명? 마지막이었던 언론사가 뭐였냐면 채널A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떨어지고 나서 채널A가 유일하게 왜 떨어졌는지를 얘기를 해준 회사였어. 그래가지고 왜 떨어졌는지 얘기를 들었는데 조직 플레이어로서 좀 튀는 것 같다. 근데 사실은 내가 기자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캐릭터적으로 좀 세고 성격도 좀 센 편이고 그러니까 내가 일반 회사의 일원으로서 하는 것보다는 기자는 그래도 본인 캐릭터가 되게 중요한 직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서 그게 되게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더 이상 해봤자 좀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관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가 이미 벌써 한 27? 갑자기 또 다른 진로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랑 스터디를 하거나 이랬던 친구들은 다 그냥 그래도 끝까지 해라. 왜냐면은 네가 그래도 최종도 그렇게 좀 자주 갔고 아깝게 떨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좀 더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이걸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글도 못 쓰겠고 뭘 하고 싶지도 않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그 꿈을 근데는 접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원래 중학교 때부터 쭉 친했던 친구가 자기 브랜드를 이미 하려고 하고 있는 친구였고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 중에 약간 예체능 쪽에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20대 때에는 그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겉에 껍데기는 명문대생에 갇혀 있었지만 사실 영혼은 완전히 힙스터였기 때문에 이렇게 화끈하게 놀았던 시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그 친구가 자기 브랜드를 하려고 시작은 한 상태였는데 뭐 서류를 꾸미는 거나 이런 거는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브랜드가 뭔가 포텐셜은 있는데 뭔가 빵 터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막 이렇게 술 먹다가 합류를 해가지고 네가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왜냐면은 저는 언론사 경험이 있으니까 홍보 자료 이런 거를 좀 쓸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합류해가지고 총괄 브랜드 매니저
라는 엄청난 직함을 달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디자인만 하고 저는 이제 경영 전반 이거를 맡아가지고 둘이서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있는 29cm, 무신사 이런 데에 다 브랜드 들어가고 29cm에서 슬랙스 부분을 2년 연속 다 1등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팔았었어. 괜찮게 됐어요, 진짜 꽤. 완전히 새로운 업계로 가가지고 제가 1년 반을 해본 거잖아요. 근데 재미는 솔직히 있었거든? 박람회 이런 거 당연히 내가 직접 다 가서 막 베를린 출장 가고 밴쿠버 출장 가고 글로벌하게 막 그렇게 놀고 그리고 밴쿠버 패션위크 또 끝나면은 거기 패션위크 관계자들이랑 VIP 파티 막 이런 거 하고 재밌게 놀았다? 근데 약간 또 현타를 맞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결국 패션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동대문에서 원단을 떼와야 되고 동대문 원단 사장님들이 일단 다 기본적으로 좀 까칠하고 샘플을 뜰 때나 공장에서 무언가를 만들 때나 이럴 때 거기 분들은 되게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 눈에는 우리가 20대 애송이잖아. 뭐 심지어 디자이너 브랜드 한답시고 디자인은 이렇고 저렇고 뭐 여기에 지퍼가 뭐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걸 막 디테일하게 귀찮게 하는 애들이니까 별로 막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았고 각종 플랫폼들의 MD들이랑 입씨름 말씨름 해가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좀 현타를 맞았어. 내가 이 길이 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야. 이 브랜드는 내가 이제 빠져도 그냥 제 친구가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았고 밑에 이제 보조를 해주는 직원들도 조금 더 충원이 된 상태였고 이러니까 그냥 나는 또 정리를 하고 딴 일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진짜 치열하게 고민을 했죠. 다시 공부를 하는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딱 28살 겨울 진짜 한 12월 막 이럴 때였어요. 다음 해에 나는 29살이 되니까 이때 말고는 내가 진짜 인생 진로를 틀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생각을 했던 게 행정대학원에 가가지고 뭔가를 하면 뭐라도 진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 막상 그 길로 다시 가려고 하니까 공백기가 무서운 거야. 그 1년의 공백기를 가지는 게 또 무서워가지고 뭔가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랬을 때 제 친구가 뭐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위촉연구원 공고가 있다. 그게 그러니까 1년 계약직이니까 그거를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덜컥 지원을 했어. 근데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불러주셔가지고 갔는데 그 한국행정연구원에 가면은 각각의 박사님들이 이제 연구를 하시는 거를 보조하는 역할이거든요. 위촉연구원이 하는 일이. 근데 이제 면접을 딱 갔는데 박사님은 당연히 내가 석사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부 졸업했는데요. 이랬더니 석사가 아니야? 지금 석사 과정 중도 아니야? 그래서 박사님도 약간 당황을 한 거야. 왜냐면 내가 논문 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얘기를 뭐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마음에 드셨나 봐. 거기 위촉연구원들은 다 석사 이상인데 제가 이제 학부 졸업생인데 그냥 거기에 된 거야. 나는 그때 얼떨결에 그렇게 된 거지만 본인이 생각이 있고 패기가 있다면 자기가 거기에 조금 미달해도 간절하면은 지원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막상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랑 내가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때 학부생 주제에 얼결에 됐는데 막상 갔더니 일이 너무 어려운 거야. 나한테 갑자기 박사님이 외국 논문을 한 무더기 주시면서 여기에서 필요한 거를 빨리 다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걸 다 요약해갖고 정리를 해달라는 거야. 그 당시엔 챗GPT도 없을 때잖아. 그때는 그것도 없을 때니까 진짜 떠듬 해석해가며 내 나름대로 맥락을 찾아가면서 그거를 또 막 정리를 하는 거야. 그거 연구하는 분들은 정리를 할 때 또 막 규칙도 있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진짜 막 떠듬 열심히 한 거야. 근데 그때 너무 괴로웠지, 처음에는. 근데 나름 또 그때도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여러 가지 리서치하고 요약도 해보고 직접적으로 프로젝트에 투입되기도 하고 이래갖고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20대 때 너무 괴로웠어. 왜냐면 내가 20대 때 계속 불합격하셨습니다. 이거를 되게 너무 많이 봤잖아. 꿈도 계속 꾸고 떨어지는 꿈을 계속 꾸고. 그러니까 20대 때 경험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게 나중까지 가더라고. 무언가를 내가 미친 듯이 열심히 했을 때 성공을 하는 이 기억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기억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내가 무언가를 앞으로 해나가는데 이 기억이 두고 나한테 에너지가 되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제작진들이 아무래도 20대 초반 중반이 많다 보니까 얘기해주고 싶은 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꿈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 특히나 이제 언론고시를 나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었고 기자라는 꿈을 엄청나게 꿨었고 그게 되게
간절했었거든? 나는 사실은 기자로서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는데 내가 꿈이라는 말 때문에 3년을 허비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비로소 드는 거야.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으니까 그걸로 나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때 좌절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의 단단한 내가 있고 그것도 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괴로운 거를 20대 때 그렇게 많이 겪을 필요가 있을까? 진로 때문에? 나는 그 생각도 사실은 들기는 해. 왜냐면 괴로운 거는 30대, 40대, 50대가 됐을 때에도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 20대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솔직히 왜 꼭 청춘이 아파야 돼? 꼭 그 괴로운 걸 겪어야 되나? 그렇게까지 청춘들을 내몰아야 되나? 그게 그렇게 진짜 중요한 가치인가 싶어. 한편으로는 내가 꿈이라는 이름으로 나한테 맞지 않는 거를 3년이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3년이라는 기회 비용을 버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은 정반대의 얘기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내가 잘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잘하는 거를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그쪽으로 가는 게 맞을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잘하는 게 아닐 수 있어. 비극적이게도. 이게 객관적으로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접는 것도 나는 용기라고 생각해. 내가 이거를 트라이를 해봤을 때 계속해서 떨어진다? 그럼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 그거를 빨리 접는 것도 굉장한 용기고 그게 굉장히 똑똑한 거일 수 있고 단호하게 이렇게 접는 게 오늘 다이어터인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탄수화물과 술을 섭취를 하면서 저의 20대 때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얘기를 하니까 뭔가 약간 슬픈 마음도 들고 아련한 마음도 들고 근데 그 당시가 제가 굉장히 힘들었으면서도 또 그리운 마음도 약간 드는 것 같아요. 오늘 PD님이랑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컨텐츠가 그래도 재미있었다. 이 친구를 계속해서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실전 변호사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마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